안녕하세요. 저는 선택소프트에 근무하는 이동표 수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을 맡게 됐고요. 이번 세션의 주제는 인메모리 클러스터 기술을 이용한 빅데이터의 분산 처리입니다. 시간이 좀 길지는 않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어려운 얘기를 시작하면 머리가 좀 아프니까 처음 시작은 저희 모두가 아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넘쳐 흘러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점 데이터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데이터가 넘쳐나는 세상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큰 데이터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그런 기술적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오늘 소개를 드릴 인메모리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시작하실까요? 11일 자정, 시작과 동시에 중국 온라인 유통공룡 알리바바의 전광판 숫자가 요동칩니다. 2분 5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최단 시간 100억 위안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00억 위안을 돌파하기까지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고 16시간 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24시간 뒤 알리바바는 올해 광문제 총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7% 증가 2135억 위안, 우리 돈 34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던 행사 관련 데이터를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루 매출이 35조 원입니다. 그리고 행사 시작한 지 2분 5초 만에 1.6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배송량이 10억 건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생산해낸 배너 광고가 하루 4억 건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제품 추천이 하루 453억 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 11일 단 하루 동안 발생한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광군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군제는 중국에서 쌍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1월 11일 날 행사가 이루어지죠. 일자가 4개라서 예전에는 솔로들을 위한 행사로 단촐하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전 세계인의 쇼핑 축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은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보면 궁금해지는 점이 있는데요. 과연 시스템으로 인입되는 부하량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가 사실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전 세계 한 5억 명 정도가 하루 종일 광클릭을 해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이 쇼핑 사이트에 들어와서 1시간 정도를 머무른다고 가정을 하고 약 10초마다 동시 접속자가 한 2천만 명 될 거잖아요. 수평으로 확장을 시키면요. 그래서 한 10초마다 한번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한다거나 하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초당 인입량은 약 200만 TPS가 됩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결국에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어떤 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마 명확한 사실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부하량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행사들을 그날은 다들 이렇게 즐기시잖아요. 뭐 이벤트도 많고 해서 다들 즐기는 가운데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인데요. 이날 하루만큼은 어디에 숨고 싶고 또 이날 하루만큼은 누가 부르기만 하면 깜짝깜짝 아마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은 다음 해부터 행사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장애가 없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알리바바에 근무하는 한 한국 엔지니어가 블로그에 올린 그 광군제 당일날의 어떤 상황들을 묘사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소소한 장애 때문에 계속 긴장 속에서 하루를 대처하는 걸 보고서 한편으로는 좀 흥미진진하면서도 공감대를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또 예를 볼게요. IoT.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세상의 모든 물건이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모든 물건들이 앞으로 이제 모두 데이터들을 생산하게 될 건데요. 이런 데이터를 모두 생산해내는 IoT 장치들, 수많은 IoT 장치들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죠. 꿈의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세대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사람이 차 안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태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요. 이런 자율주행차가 300여 개의 각종 센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300여 개의 센서가 초당 뿜어내는 데이터들이 약 초당 1GB에 달하고요. 이런 센서들 이외에도 카메라라든가 레이더, 그리고 각종 음파 탐지기, 그리고 GPS, 하드웨어라든가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자율주행차 한 대에 수없이 많이 장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 한 대가 생산해내는 데이터량이 자그마치 각종 웨어러블 기기를 장착한 3,000명의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랑 맞먹을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 이외에도 각종 IoT 장비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들, 수많은 장비들이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예상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데이터량이 175제타바이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로 따지면 약 1,700억 개, 1,900억 개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생산되는 어떤 세상에서 중요한 어떤 분야들이 계속 부각이 될 텐데요. 데이터 분석 분야,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처리 분야가 점점 더 지금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이 데이터 처리 분야 중에서도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특히 스케일아웃 가능한 샤디드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성능이죠. 성능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가용성입니다. 서비스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노드가 장애가 나더라도 계속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분산 처리입니다. 한 개 노드에서 2개 노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모든 데이터들을 펼쳐서 여러 노드에 걸쳐서 분산 처리를 하는 방식이 이제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네 번째는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그 복잡성이 사용자한테도 옮겨가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사용자는 훨씬 더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직관성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핵심 4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살펴보면 성능이 잘 나오는 시스템이 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중요할까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빠른 데이터 저장성, 당연한 얘기겠죠. 메모리로 갈수록 CPU 캐시로 갈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인메모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더들조차도 CPU 캐시를 최대한, 메모리도 느리다고 느껴서 CPU 캐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구조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멀티노드 병렬 처리가 가능해야 될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드 솔루션 같은 것도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들을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통신량을 유발할 텐데요. 그 통신량을 패킷량 자체, 사이즈를 줄이고 그 프로토콜을 최적화해서 횟수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DBMS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알고리즘의 집합체거든요. 내부적으로 수많은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검색하고 또는 변경하고 캐싱하고 또는 락을 걸고 이런 모든 알고리즘들이 하드웨어가 뒷받침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알고리즘적인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없으면 성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성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가용성 측면을 보면 한 대로 서버 운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장애나면 당연히 서비스 멈춥니다. 그래서 보통은 CDC나 그런 변경 로그들을 읽어서 슬레이브 노드에 복제하는 솔루션, 그러니까 이중화 솔루션 같은 걸 이용해서 복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솔루션들로 커버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생겨요. 마스터 쪽에 장애가 생기면 마스터에 생겼던 그런 변경 로그들이 미처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슬레이브로 전송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슬레이브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페일오버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기화 방식의 어떤 이중화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마스터의 어떤 변경이 가해졌을 때 슬레이브까지도 적용이 보장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마스터 쪽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슬레이브를 통해서 페일오버 이후에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노드 쪽으로 다 때려박는 방식이라서 사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부하가 계속 들어오는 어느 순간이 되면 당연히 시스템 리소스의 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 차원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가용성 차원에서도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번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가용성 차원에서도 이런 수평적인 확장, 스케일아웃 방식이 데이터를 나눠서 여러 노드에 걸쳐서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가용성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산 처리 측면에서 좀 살펴볼게요. 복제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분산 처리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이렇게 세 개로 복제를 해가면서 부하를 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 개의 노드로 운영하기에 벅찬 상황이 됐어요. 부하가 많이 인입되고 해서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노드 하나를 추가합니다. 추가하면 추가한 노드로 부하가 또 더 인입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적합한 어떤 확장 방식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추가된 노드에 인입되는 부하가 다른 노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인입된 데이터를 다른 노드에 복제를 해야 되니까 다른 노드의 리소스까지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확장해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어떤 부하들을 인입되는 부하의 어떤 확장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려면 유일한 방법은 수평 확장밖에 없습니다. 수평 확장에 의한 분산 처리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직관성, 간결성 측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하가 점점 많아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할수록 점점 더 운영 차원에서는 단순함을 더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직관성이나 간결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다루는 관점,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나 운영적인 관점. 데이터를 다루는 관점으로 보면 SQL, NoSQL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두 진영이 양쪽에서 서로 네가 좋네 내가 좋네 상당 기간 동안 다투기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두 진영의 어떤 제품들이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QL 진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최적의 언어는 SQL이잖아요. 그 SQL의 어떤 단순성, 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복잡한 질의도 가능하죠. 근데 NoSQL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성능이라든가 확장성이 우수합니다. 물론 복잡한 질의를 하려면 좀 어떤 DB마다 다르긴 하지만 복잡한 질의를 처리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양 진영이 그런 대립 관계를 좀 성산하고 약간 상대방 진영의 장점을 수용해서 수용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이런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관점 차원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측면 그리고 아키텍처적인 어떤 설계 관점에서도 쉽고 명확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그리고 노드 확장에 따라서 작업량이 많지 않고 단순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항상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서 고민이 되겠죠.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DB도 모든 것을 만족하는 DB는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 DB도 그렇고 이 DB, 모든 DB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DB가 모든 솔루션을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저장 처리를 위해서 어떤 DB를 선택할 때, 제품을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 것인가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능 관점에서는 당연히 인메모리 컴퓨팅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인메모리 컴퓨팅이 아니면 성능을 내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가용성 측면인데요. 가용성이라면 서비스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용성을 제공하려면 고속의 데이터 복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장애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페일오버를 할 수 있는 페일오버 메커니즘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수평 확장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관성 차원에서 SQL이라든가 최소한 SQL-like한 어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언어적인 측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저장처를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은 인메모리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메모리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지원하면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수평 확장이 가능한 인메모리 솔루션입니다. 근데 가끔 고객들이 인메모리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가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용어만 보면 조금 처음에는 잘 모르시면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 용어를 잠깐 풀어드리면 컴퓨터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알게 되시면 인메모리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게 되십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들의 집합, 이게 컴퓨터 클러스터잖아요. 이 컴퓨터라는 말을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메모리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라는 말로 바꾸게 되면 그게 곧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라는 용어의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대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처럼 동작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들의 집합.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에 어떻게 복잡하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든지 간에 사용자는 한 DB처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SQL을 스탠드얼론, 기존에 단독 DB 쓰듯이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개념은 상당히 좋죠. 개념은 사용자가 신경 쓸 게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적인 구현을 할 때는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인메모리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거리였던 어떤 고민사항들을 오늘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클라이언트는 어느 DB로 붙을 것인가? 아주 기초적인 고민거리예요. DB는 이렇게 클러스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DB는. 그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어느 DB로 접속을 해서 써야 될 것인가가 사실 고민사항일 수 있죠. 이 고민사항에 대한 어떤 대안은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특정 노드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버추얼 IP, 가상 IP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자는 가상 IP를 쳐다보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가상 IP와 물리 IP를 매핑시키는 어떤 솔루션은 DB 엔진단에서 구현을 해주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커넥션이라는 또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쪽에 DBMS 벤더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드라이버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마치 자신은 하나의 커넥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드라이버에서 DB의 모든 노드의 연결을 수행해서 사용자한테는 래핑 기능을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고민거리는 사용자 마음대로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할지를 결정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데이터 노드가, DBMS 노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큰 데이터들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분산을 해야 될지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오른쪽 4개의 DB로 분산해서 저장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해시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사용자는 맡겨두는 거예요. DB 엔진한테. 네가 알아서 분산해서 저장해줘. 그러면 DB는 해싱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는 모듈러 연산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각 노드들로 적절하게 수평 분할해 줍니다. 두 번째 방식은 레인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레인지 방식은 사용자가 데이터의 범위를 인지하고 있고 이 인지한 특정 범위의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노드에 넣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1부터 3은 첫 번째 노드에 넣고 4부터 6은 두 번째 노드에 넣고 이렇게 레인지 방식으로 수평 분할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모든 데이터들을 모든 노드에 다 똑같이 저장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클론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왼쪽에서 들어온 사용자가 인입시키는 모든 데이터들을 오른쪽 모든 노드로 다 저장을 하고 이게 한 트랜잭션으로 관리가 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 도시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화폐 이름이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화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은 리스트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서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노드,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노드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는 또 분산 정책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테이블마다 사용자가 정할 수 있어요. 테이블 맨 처음에 생성할 때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각 노드에 테이블별로 이런 데이터들이 자기가 원했던 형태로
물론 해시 방식은 예상할 수 없지만 이렇게 원했던 형태로 저장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고민거리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세 번째 고민거리는 한 트랜잭션이 여러 개의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게 사실 또 큰 고민거리죠. 한 개의 노드일 때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RDBMS들이 트랜잭션, 멀티 트랜잭션들, 트랜잭션 간의 동시성 제어나 아니면 트랜잭션의 정합성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술이지만 물론 제품들은 현재까지 발전한 기술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멀티 노드에 걸쳐서 한 트랜잭션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기존의 단일 노드보다 몇 곡절은 더 힘들어질 건데요. 왼쪽 단일 노드일 때는 레코드 락킹이라든가 MVCC라든가 이런 내부 DB 내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로 트랜잭션 간의 정합성을 동시성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멀티 노드일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멀티 노드 상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들 간의 어떤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이 또 필요하고 뭐 트랜잭션 간의 전체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는 트랜잭션이 어떤 일률성을 갖고 순서 보장이 되는 한도 내 그런 환경 하에서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트랜잭션 간의 어떤 코디네이션이라든가 어디를 먼저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선정 어떤 이런 내부적인 알고리즘이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민사항은 서비스 중지 없이 쉽게 노드를 확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노드가 3개로 운영되다가 1개의 노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3개의 노드에 이렇게 분할돼서 저장돼 있던 데이터가 결국엔 4개 노드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개 노드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 조각들을 떼서 4번째 노드로 옮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옮겨주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옮겨주는 와중에서 서비스 부하는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환경 하에서 데이터를 옮겨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밸런싱을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이 리밸런싱을 수행하는 와중에 데이터를 신규 노드로 각자 옮겨주는 와중에 들어오는 서비스 부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널링을 또 해야 됩니다. 마치 DB에서 변경 로그를 기록하듯이 저널링 기능을 둬서 이런 저널링된 데이터들을 다시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전송해 주는 것들이 만약에 중간에 페일하도록 절대 어떤 데이터에 페일하더라도 데이터의 정확성이 깨지지 않도록 그런 멀티노드 트랜잭션의 개념까지 합산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4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고민거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인메모리 솔루션을 개발할 때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빅데이터를 다루는 고객분들이 인메모리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라는 제품을 만났을 때 또는 샤디드 솔루션을 만났을 때 항상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핵심 요구 조건들을 제가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도중에 온라인 중에 스케일 아웃 또는 인이 가능하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일 아웃은 될 텐데 스케일 아웃이 되면 그 추가된 노드만큼 부하를 추가로 넣을 수가 있는가, 전체 스루풋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가, 이게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가된 노드건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던 노드건 간에 모든 노드를 다 액티브, 그러니까 변경할 수도 조회뿐이 아니라 변경 노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한 어떤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노드 중에서 특정 노드들이 하나의 노드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복제 노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가 있는가, 자연스럽게 페일오버를 할 수가 있는가가 또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서비스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한 요소고요. 그리고 5번째는 이미 설명을 잠깐 드렸다시피 온라인 중에 리밸런싱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가, 서비스 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게 또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멀티노드 트랜잭션이 지원이 가능한가, 그리고 멀티노드 트랜잭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트랜잭션 간의 어떤 동시성을 잘 제어하고 있는가, 데이터 정합성을 잘 지켜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핵심 요구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많이 모셨으니까 저희 제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많은 고민거리들을 저희가 단연간에 걸쳐서 제품에 녹여낸 어떤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 이름 골디락스 클러스터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메모리 솔루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벤더이고요.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개발한 솔루션이 골디락스 클러스터입니다. 골디락스 클러스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평 확장이 가능한 큰 데이터들을 수평 확장 가능하도록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DB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온라인 중에 이런 노드들의 장애를 대비해서 노드의 어떤 복제본을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중에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수평 확장 가능한 이런 전체 노드를 사용자는 전혀 알 필요가 없이 기존의 단독 서버에서 SQL 쓰듯이 표준 SQL을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4개의 분산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시나 리스트나 아니면 레인지나 플론드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글씨가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처음에 생성하실 때 테이블 생성 부분은 일반 DBMS, 기존 DBMS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끝에다가 이렇게 샤딩 바이 해시, 이렇게 해시 방식일지 아니면 레인지 방식일지 샤딩 정책을 사용자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SQL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서트건, 업데이트건, 아니면 셀렉트건, 딜리트건 똑같이 기존 SQL을 사용하시게 되면 알아서 사용자가 준 그런 조건, 샤딩 키 값을 가지고 분산하는 건 DBMS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케일아웃이 가능하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4개의 이런 왼쪽에 이런 3개 그룹으로 운영을 하다가 온라인 중에 이렇게 추가 노드들을 노드를 추가함으로써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중에 특정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쉽게 다른 노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특정 노드로 스큐된다거나 이렇게 몰린다거나 했을 때 그 특정 노드, 몰린 노드의 데이터 일부를 떼서 다른 노드로 명시적으로 옮기는 작업도 가능하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실이건 아니면 고객하고 공식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해보건 저희가 스케일업 환경에서 과연 선형적으로 전체 스루풋이 늘어나는가를 검증하는 테스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노드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그 노드가 낼 수 있는 100% 노드가 낼 수 있는 부하 처리량 100%씩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씩 노드 확장 시마다 성능 처리량이 스루풋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올해부터 5G 시대가 열렸죠. 몇 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은 기지국 인프라 차원에서는 약간 준비가 미진해서 서비스가 좀 안 되는 지역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 1, 2년 내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면 거기에다가 킬러 앱이라든가 여러 어떤 서비스들이 계속 가세가 되게 되면 데이터 증가량이 지금보다 훨씬 폭증하게 될 겁니다. 예상하기에는 4G 시대에 비해서 5G 시대에는 수십 배 이상의 데이터 증가량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큰 데이터를 다룰 때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SQL의 직관성이라든가 간결성 그리고 지금까지 다뤄보셨기 때문에 어떤 친화적인 면이 있겠죠. 그런 어떤 직관성과 그리고 NoSQL의 성능이나 확장성 이런 장점을 둘 다 수용한 제품이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소개해드린 골디락스 클러스터가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제품이 최근에 SKT의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운영이 될 SKT 5G 과금 처리 장비에 저희 DB가 도입돼서 클러스터 DB가 도입돼서 초당 약 100만 변경 부하랑 조회 부하를 합쳐서 초당 약 최대 100만 TPS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골디락스 클러스터 기억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자 2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 차원하고 관리 최저가 질문이 약간 길긴 한데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클러스터 DB를 도입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저희가 BMT건 아니면 어떤 도입을 검토하다 보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신뢰성 문제거든요. DB의 장애를 하드웨어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갑자기 프로세스를 확 죽여버린다거나
디스크를 빼버린다거나 이런 신뢰성 문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하를 최고로 넣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공부 알고리즘이나 여러 알고리즘들을 설계를 한 거고요. 그런 신뢰성 문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비용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는 엔지니어라서 영업 쪽에서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 상용 DBMS 대비해서 저희 DBMS가 비용 또는 유지보수 관점에서 보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은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저희도 구축되고 있는 DB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운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가, DB들이나 운영자들이 저희 DB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객과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기존의 DB를 사용하셨던 분이면 인메모리 클러스터 DB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데이터 백업인데 저희 DB가 DBMS이기 때문에 복구라든가 백업 기능을 당연히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중에 백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e스포츠 백업, 오프라인 백업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하실 때는 온라인으로 백업을 해뒀다가 만약에 하드웨어 문제가 다 발생해서 기존 하드웨어에서 돌던 어떤 데이터들이 다 날아갔다. 그러면 백업만 평소에 잘 받아두셨다고 하면 이 백업, DB 파일하고 리드로그 파일이라는 변경 로그들, 쌓인 변경 로그들을 통해서 최신 데이터까지 복구가 가능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